네, 안녕하세요. 스팀21 윤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의 진로 역량을 기르는 15단계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출간한 책에도 소개를 해드렸고, 또 이 주제로 학생들이랑 얘기도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듣는 이 영상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고민, 또 우리 아이가 실제 진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는 꿈이 없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또 장래희망을 물어봐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어떤 동선이라는 게 집, 학교, 학원만 반복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일상 속에서 아이들한테 꿈 찾으라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학교나 또 걸어 다니는 일상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그 일상 속에서 찾아가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실제로 뭐 진로를 적어서 내야 된다거나 혹은 너는 이 진로를 어떻게 너의 진로를 어떻게 찾아 나갈 거니라고 물어보면 사실 답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고민이 되게 많고요. 특히나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공부는 어느 정도 하는데, 정작 뭐 하고 싶니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뭘 하고 싶은지 잘 몰라 해요. 제가 상담을 해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너 뭐 시간을 얼마 줄 테니까 진로를 정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억지로 끄집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찾아내기 위한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 진로라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기를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를 수 있다라는 모든 전제에는 우리가 훈련과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자꾸 그 능력치를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역량이라는 건 우리가 학업 역량을 쌓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트라이하고 반복하고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길러지는 역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한 이 15가지에 대한 얘기는 크게 보면 4단계로 나눠 놨어요. 경험의 폭을 넓히는 방법들, 그다음에 미래 사회 필수 역량을 기르는 방법들, 인성과 태도에 대한 방법, 그다음에 실전 역량을 어떻게 완성할지에 대한 방법. 크게 보면 이 4단계를 기르는 게 진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4단계의 진로 역량을 기른 친구들이 학교에서 성실하게 활동을 할 때 그 학생에 대한 생기부 또 그 학생에 대한 기록되는 것들이 실제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이 기록된 대로의 학생이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방법은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진로를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경험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길을 걸어서 학교에 가고 또 똑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똑같은 학원에서 문제를 푸는 이런 일상 속에서 이런 환경에서 새로운 꿈이 생기기가 되게 힘들죠. 어떻게 보면 그 때문에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는 거죠. 뭐 한 달 살기나 일주일 살기처럼 우리 성인이 된 대학생 같이 긴 여행을 가는 건 좀 힘들 수 있는데 이 매주 새로운 장소를 방문한다거나 가끔씩 다른 동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본다거나 이 내 주변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 뇌에서 신선한 자극을 얻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는 연속성과 확장성. 그래서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해서 내 뇌에 새로운 자극을 부여하고 자극을 통해서 그 새로운 세상을 자꾸 탐구해 나가는 거에 이렇게 뇌가 익숙해지도록. 그래서 그 가장 첫 번째가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다양하고 힘든 경험을 시켜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 학교, 학원만 반복하면 평범한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꿈이 생기기가 힘들죠. 아이들에게는 좀 도전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봉사활동, 동아리, 프로젝트, 공모전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해보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아이들이 힘들어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야, 그거 할 시간이 어딨니, 지금 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일상적인 그 경험만 계속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은 언젠가 이것들을 대학에 가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는 이미 커리어를 쌓고 누군가는 이미 실전 역량을 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키포인트는 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거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힘든 경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습관과 사고를 바꾸기 위해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이 사람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떻게 보면 환경을 바꾸는 건데요. 우리 아이가 방의 배치를 바꾸거나 또 새로운 스터디 카페를 가거나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친구를 뭐 소개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내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내 주변의 환경을 바꾸지 않고 내 환경을 그대로 두고 나의 습관과 나의 사고를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거나 마주하거나 그 사람들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을 해주는 게 좋죠. 네 번째는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하고 모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에서는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이 벤치마킹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공부를 했는지, 또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를 함께 조사해 보거나 혹은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방법을 똑같이 따라 해볼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됩니다. 권유해 주고 자꾸 권장해 주고 자꾸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창의성이 모방에서 시작을 하는데 내 진로를 탐색하는 그 창의성 또한 내가 성공한 사람들, 내가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방하는 거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미래 사회 필수 역량을 기르는 방법들인데요. 그 첫 번째, 그러니까 다섯 번째죠. 기획력과 마케팅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을 하든 기획하고 홍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회가 닿을 때 학교 축제를 기획하고 동아리 홍보를 하고 개인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요새는 뭐 탐구 활동, 탐구 과제를 통해서 경험하곤 하는데 뭐 예를 들어 탐구 보고서를 써야 되는 수행 평가가 주어지게 되면 그것들을 내가 기획하고 홍보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매진해서 해당 역량을 길러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성공 열쇠라는 게 자기 자신을 브랜딩하고 홍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나 자신을 브랜딩하고 나 자신을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취업의 열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책임감과 생활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뭐든 내일처럼 하는 사람, 또 무인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무슨 일이 터져도 수습하려는 사람, 이제 대학과 회사에서는 서로 데려가려고 하죠. 특히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집안일을 분담한다거나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운다거나 또 용돈을 관리하는 정도로 충분히 책임감에 대한 우리가 경험을 시켜볼 수가 있고요. 이런 책임감이 성인 수준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과제를 주되 그 과제의 방향성은 책임감과 생활력을 길러주는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입니다. 이 세상은 말과 글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필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작업을 가지든지 소통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블로그 운영을 해보는 것이 좋고요. 또 발표 연습, 토론에 참여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또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이런 연습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아니죠. 지금도 이미 1인 미디어 시대가 왔죠. 근데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에 대한 표현 능력, 글 쓰고 말하는 이런 표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AI 활용 능력과 또 실용 디자인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미래에는 우리가 시킨 일을 가능한 웬만한 플랫폼들이 다 자동화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반자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생산성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AI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흔히 많이 하는 챗GPT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툴이 있고 코딩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AI를 활용한 여러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개인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민의 시간이 줄어들고 조금 더 밀도 있는 고민들을
시간 낭비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AI 툴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이걸 활용해서 어떤 실용 디자인을 갖고 가는지에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을 다루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인성과 태도를 기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창의력과 융합력을 기르는 건데요. 창의력은 우리 주위의 흔한 요소끼리 융합하고 협업해서 탄생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학에서 많이 요구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이제 융합 능력이죠. 이 아이가 단순히 문과적 소양을 갖고 있냐, 혹은 이과적 소양을 갖고 있냐를 넘어서 이 아이가 과목에 대한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냐, 이 아이가 어떤 문이과를 넘나드는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합리성과 이해심을 길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사회는 초갈등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갈등 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조정 능력, 또 이해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또 학교 다닐 때부터 이 합리성과 이해심을 갖고 있으면 이건 분명히 면접할 때 어떤 질문 답변에도 다 드러나고요. 본인이 평상시에 생활하는 거기에서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상 속에서 만약에 일부러 훈련을 한다 그러면 뭐 기본 법률을 좀 이해를 해본다. 그러니까 법률을 이해한다는 건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사람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게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법률을 이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갈등이 조정이 되고 또 사회에서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구나.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거나 나누는 삶을 살아본다거나 사람들을 좀 다각도로 이해해 본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합리성과 이해심을 기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노력의 기준점을 좀 높여줘야 됩니다. 제가 책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노력에도 등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 너 수학 몇 등급이야, 뭐 과학 몇 등급이야, 여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 노력의 등급을 매길 수 있다면 네 노력은 몇 등급이겠니? 이걸 만약에 5등급제로 한다 그러면 너네 반 학생들 중에 너의 노력은 10% 안에 들어가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역량을 기르는 최고의 방법 딱 하나를 얘기해 보라 그러면 저는 딱 한 번만 뭐든 치열하게 해보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열심히 딱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에도 그만큼 하게 되는 노력의 기준점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한 가지 일에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잘못하는 거는 우리가 격려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멘탈을 잡아주면 돼요. 중요한 건 아이가 포기하지 않는 거. 종래에는 노력의 기준점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팀의 팀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팀이라는 버스에 올라타면 힘들이지 않고 아이들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죠. 거기에 나보다 나은 사람들의 생각 또 행동 연습 방식을 보다 보면 내 실력이 더 빨리 늘어납니다. 기업과 대학이 이 팀 프로젝트 경험 또 팀워크 경험을 요구하고 있는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적고 1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은 조직으로 돌아가고 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팀, 또 팀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이 아이들이 진로 역량을 기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역량인 실전 역량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돈 벌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경제 활동의 원리를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뭐 간단한 집안일을 통해서 용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내 재능을 판매해서 이제 수익으로 창출한다거나 이렇게 경제 활동의 원리를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실전 역량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뭔가 나의 노동과 혹은 나의 재능을 통해서 그것들을 경제적 가치로 바꾸는 활동을 하다 보면 나의 어떤 능력의 퀄리티가 그것들이 수익으로 직결되는구나 혹은 나의 능력의 어떤 물리적 시간이 수익으로 직결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뭐구나 또 제공해야 될 가치가 뭐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실행력을
길러주시면 좋습니다. 뭐든 바로바로 하는 실행력을 가진 사람은 중간 이상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연습을 해볼 건 생각 안 하고 바로 하는 습관. 넌 생각도 없냐? 이제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생각이 들었다.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하는 게 몸에 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수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 앞으로 갈수록 내가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내가 계획만 세우다가 못하는 일이 빈번해지면 결론적으로는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어떤 능력 중에 하나 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생각났으면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SNS 해볼까? 그럼 일단 글을 올려보고 내가 유튜브를 해볼까? 그럼 일단 영상을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부여 환경을 설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는 아이디어만 많은 사람보다는 평범한 아이디어라도 일단 실행해본 사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비범하게 영상을 찍고 비범하게 글을 쓰고 그런 사람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15번째는 통찰력을 기르는 겁니다. 이 통찰력이라는 게 뭔가를 꿰뚫어보고 연결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연습은 숨은 의미 찾기, 좋은 글과 영상 많이 보기, 그다음에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아이가 빠른 핵심을 파악할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죠. 이 통찰력을 기르면 결과적으로 좋아지는 능력이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이 좋아지면 학생들이 나중에 비문학 독해나 독해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숨은 의미를 찾고 또 이 지문이 실제 의미하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1차원적 사고에 머물지 않고 자꾸 뭔가를 꿰뚫어보고 연결시키는 능력이 자꾸 높아진다 그러면 덩달아서 응용력도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15가지 방법을 모두 한 번에 실천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방법인 1단계에서 4단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일단 시작해 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진로 역량 방법 중에서 있었죠. 실행력, 뭐든 바로바로 실행을 하는 거. 그래서 15가지 방법 중에 뭐든 하나라도 하나를 선택해서 시작을 해보고 또 1개월 지나면 또 5에서 8단계 중에 너 내가 관심사 맞는 거 추가하고 3개월 후에는 9에서 12단계 중에서 또 하나로 확장하고 6개월 지나면 13에서 15단계까지 모든 역량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에서 4단계, 우리 1에서 4단계가 뭐였습니까?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을 가보는 거, 최대한 다양하고 힘든 경험을 해보는 거, 그러니까 습관과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 환경을 바꿔주는 거,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하고 모방해보는 거. 이번 주에 당장 이 영상이 끝나면 이 중에 하나는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당장 실천해서 하나라도 해서 그 실전 능력을 키워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역량이 길러지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 아이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날이 올 겁니다. 진로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고요. 오늘부터 우리 아이와 함께 진로 역량을 좀 차근차근 쌓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